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서울 아파트 시장 상황을 좀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2월 중순 이후에 서울 아파트 주요 단지들의 시세 변화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금융위기 수준이었던 아파트 거래량 회복이 좀 됐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선 이후에 각종 재건축 규제 완화 이야기가 나왔는데 초기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 시세 변화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전세값 변화를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요,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쉽게 체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서울 아파트 시장도요, 올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에 갈아타는 실수요자가 기존 주택 처분을 못하면서 15억 이하 주택의 급매가 좀 많아졌죠. 그러면서 계속 오를 줄만 알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10% 정도는 하락한 모양새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3월부터 초급매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대선 이후에 상승 분위기로 반전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차기 정부에서는 현재 발표한 부분은 그 어떤 규제 완화책도 발표하지 않았고 단 하나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를 1년간 시행한다는 내용만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 하락 압력을 작용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4월 14일 날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죠. 2월 말 대비 현재 아파트 가격, 이런 이벤트 속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보겠습니다. 4월 19일 기준 4월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3월은 1227건이 등록됐어요. 현재 등록 가능한 기간 10일 남았는데 보통 말일에는 등록 건수가 그렇게 많이 추가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1200건대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거래 급감 상황이에요. 3월이라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4월 아파트 거래량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3월에 대선 이후에 4월에 실제 거래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등록된 4월 아파트 거래량은 215건입니다. 19일 동안 등록된 게. 그럼 이게 많은지 적은지 살펴보려면 11월 19일 기준으로 11월 아파트 거래량과 비교해 봐야 되거든요. 비슷해요. 11월 거래량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11월 아파트 거래량 어땠다? 1362건으로 여전히 금융위기 수준의 거래량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체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3월달과 4월달 모두 다 강력한 시장 훈풍 분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바닥 중에 바닥을 기고 있다는 거죠. 자, 한국부동산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도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요, 하락세를 멈추고 2주 연속 보합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 반전하려고 그랬는데 4월 14일 날 기준금리가 인상이 돼 버렸어요. 자, 전세 가격 변동률도 보겠습니다. 여전히 약세가 지속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 전세 가격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주택 시장은요, 팔아야 되는 이유가 많은 매물들이 많을 때 집값은 급락한다 말씀드렸어요. 그 팔아야 되는 이유는 전세 가격이 만든다 말씀드렸죠. 자, KB부동산 매수자 매도장 도양지수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지역이 60.5를 기록을 했어요. 2월 중순에 마지막 시세 조회했을 때 54.5였는데 현재 60.5입니다. 다소 2월 중순보다 올라갔지만 이제 KB부동산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매수자의 관심은 드물고 매도자의 문의만 많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힌 거죠. 자, 서울 아파트 매물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프상으로 봐도 매매는 크게 증가하고 전세는 크게 감소한 게 보이죠. 2월 18일 대비해서 매물 건수는요, 6,000건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전세 매물 건수는 한 5,000건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매물은 크게 증가했으나 전월세 매물은 감소했다. 근데 이게 전세값 불안을 이제 일으키기보다는 1월달과 2월달에 입주 물량이 좀 몰려 있어요. 그것이 좀 소화되면서 전세와 월세 매물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고 있더라. 매매는요,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규제 완화까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매물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지역 대표 10개 단지를 한번 체크를 드려보겠습니다. 각 아파트의 2개 평형의 매매 전세 변화를 체크해 드리고요. 5층 이상 매물, 그리고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융자 없는 매물 기준으로 최저 가격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반포자의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3월달에 등록된 건 4건이에요. 2월달에 한 건으로 이 3,410세대의 아파트의 거래량이 여전히
바닥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포 지역은요, 이 전용 면적 244를 누가 75억에 샀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형 면적을 자꾸 신고가에 거래해주면서 반포 지역이나 압구정 지역이나 이런 식으로 드문 거래가 호가를 다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면적만 유난히 심해요. 자, 그래서 매매 시세 35평을 보면요, 2월 중순에 35억이었거든요. 35평이. 근데 이번 주에는 35억으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50평은요, 2월 중순에 43억이었는데 이번 주에 47억으로 무려 4억 정도 상승을 했다는 부분이죠. 자, 전세 시세는요, 35평 기준으로 2월 중순과 변화가 없는 19억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50평 전세 시세는요, 지난 2월 중순에 50억, 이번에는 31억으로 한 1억 정도 올라간 모습,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강남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4월에 실거래 하나 떴네요. 이게 올해 실거래 등록된 거 다예요. 지금 이런 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1년에 한두 차례 실거래 될까 말까 한 단지들. 자,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26평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 2월 중순에 21억, 이번 주에도 21억으로 변화는 없고요. 여전히 작년 최고 실거래가 대비 낮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4평 보겠습니다. 이제 2월 중순에 27억 9천이었는데 이번 주에 28억으로 여전히 변화가 없는 상황이죠.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26평 2월 중순에 10억 5천, 이번 주에는 10억으로 오히려 5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33평, 34평 전세 시세는 2월 중순에 15억, 현재도 15억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 도곡 레스를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월에 실거래가 하나 등록됐네요. 이 아파트도 거래 진짜 안 붙는 곳인데 올해 들어서 거래가 딱 하나 붙은 거예요. 3,000세대 이 아파트 단지에. 자, 33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2월 중순에 32억 했는데 이번 주에는 31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타입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락했냐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43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2월 중순에 38억, 이번 주에는 39억입니다. 뭐 반포랑 다르게 뭐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느낌은 이제 없어요. 33평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2월 중순에 18억, 현재도 18억 변화없고요. 43평 전세 시세 지난주에 2월 중순에 19억, 이번 주에도 19억으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 특징은요, 이제 강남이나 서초 지역 같이 초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은 오히려 좀 하락에 버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이런 초고가 아파트 한 채에 집중하는 수요가 여전히 유입되고 있음을 나타나거든요. 그렇다고 거래가 많은 것도 아닌데 자꾸 누군가 비싸게 사주다 보니까 이들 가격이 조정이 안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언제 떨어지게 되나요? 예금금리가 현재에서 더 올라가게 되면 조정 가능성이 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4월에 한 건이 등록됐고 3월에 3건이 등록됐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규모가 6,864세대인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거죠. 자, 매매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26평 2월 중순에 19억 7천이었는데 현재는 19억에 있고요. 32평 같은 경우는 2월 중순에 22억 3천인데 현재는 22억의 이제 최저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최고 25억까지 갔는데 많이 조정이 됐죠. 26평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2월 중순에 9억 7천, 현재는 9억의 매물이 있고요. 32평 전세 시세는 2월 중순에 11억, 현재는 10억 5천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5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초기 재건축 아파트 단지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자 무려 5,54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실거래 등록된 거 봤더니 올해 달랑 한 건 등록됐습니다. 자, 이 아파트 매매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2월 중순에 34평 23억 5천이었는데 이번 주에도 변화는 없고요. 39평 같은 경우는 2월 중순에 26억 3천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25억의 최저 호가가 있었습니다. 한 1억 3천 정도 조정이 됐죠. 자, 이렇게 재건축 관련 규제를 많이 풀어준다고 시장의 언론이 열심히 띄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세가 1억 3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다는 거죠. 자,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34평 기준으로 2월 중순에 8억, 현재는 10억입니다. 전세금이 많이 올랐어요. 40평 전세 시세 2월 중순에 전세 9억이었는데 현재 10억 5천 정도가 됩니다. 아무래도 송파구 지역에 거여 지역에 뉴타운 입주 물량이 좀 있었고 북일에서도 송파구 지역 북일에서도 좀 입주 물량이 있었거든요. 그거 소화되니까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음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3월에 거래 하나, 2월에 거래 2건이 등록됐네요. 자, 31평. 지난 2월 중순에 23억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24억으로 1억 정도 올라간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잠실주공 5단지 대비 워낙 많이 하락을 했었고 차이가 좀 크다 보니까 잠실주공 5단지가 좀 떨어지고 음아파트가 올라가는 키맞추기가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수요가 많아서 올라간다 보시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34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2월 중순에 26억, 현재 26억 5천으로 그렇게 재건축 규제 완화 이야기가 뉴스가 도배되는 것 비치고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자, 31평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2월 중순에 5억 3천, 현재는 5억 9천으로 6천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4평 같은 경우는 2월 중순에 7억 2천, 현재는 7억 8천으로 여의도 6천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강북권으로 넘어가서 4개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 2개 단지는요,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초기 재건축 단지들입니다. 먼저 레미안 위브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2652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3월에 거래가 2건 터졌고 1월에 1건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1월, 2월에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3월에 좀 많이 터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많다고 할 수 없고 아주 그냥 약간의 좀 늘어난 정도, 그 정도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5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2월 중순에 12억이었는데 현재는 11억 7천에 고층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최고 실거래가 대비 여전히 1억 가까이 낮은 모습이죠. 자, 33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2월 중순에 14억 4,500만 원이었는데 현재 14억 5천으로 매물이 좀 이 가격대 많이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변화가 없는 모습입니다. 25평 전세 시세는요, 2월 중순에 6억 8천, 현재는 6억 5천으로 3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33평 전세 시세 2월 중순에 8억, 현재도 8억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DMC 파크부자이 살펴보겠습니다. 4월에 거래 1건, 3월에 거래 2건, 2월에 거래 2건인데 이 아파트가 무려 4,300세대나 되는데 거래가 이렇게 적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거래가 많을 때는요, 뭐 작년이나 재작년일 때는 뭐 한 달에도 수십 건 정도 거래가 됐는 게 아직도 한 달에 2건, 3건 이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여전히 금융위기 수준의 거래 급감이 실감이 나는 겁니다. 이 정도면요, 진짜 초급매 아니면 안 팔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시세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정도의 거래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하락할 수 있겠구나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래 급감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자, 25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2월 중순에 11억, 현재도 11억으로 변화가 없고요. 34평 같은 경우는 13억의 급매가 있었는데 이게 소화가 됐는지 13억 5천에 급매를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천만 원 정도 상향 조정됐네요. 자, 25평 전세 시세 2월 중순에 6억 7천, 이번 주에는 6억 3천이고요. 34평 같은 경우는 6억 8천, 현재도 6억 8천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이제 중개그린 아파트 살펴볼게요. 와, 3월에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이거 제가 다 등록도 못한 거예요. 이 아파트 1월과 2월에 거래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3월에 한꺼번에 터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터진 이유가 뭐냐? 바로 초기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안전진단 기준도 풀어줄 것이고 용적률도 빵빵하게 줄 거니까 재건축 사업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재건축 기대감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되면서 가격이 올라야겠죠. 한번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1평 매매 시세 2월 중순에 6억 3천이었거든요. 거래가 그렇게 많이 터졌으면 가격이 올랐겠죠. 이번 주에 봤더니 6억 4천으로 1천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25평 볼게요. 25평 매매 시세 2월 중순에 7억 8천인데 이번 주에는 탑층이긴 하지만 7억 5천의 매물이 있습니다. 오히려 보통 이제 가격이 크게 상승하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21평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2월 중순에 2억 5천, 이번 주에 2억 6천으로 큰 변화는 없고요. 25평 전세 시세 2월 중순에 4억, 현재는 3억 7천으로 3천만 원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또 성산시형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대단지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아파트 단지죠. 안전진단은 통과했고 지금 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3월에 거래가 엄청 많이 터졌어요. 딱 초기 재건축 아파트 단지 중에서 제가 볼 때는 7억대에서 한 12억대 사이에 거래가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거래 급감 상황에서 이 정도만 여기만 거래가 굉장히 많이 몰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딱 찍어주는 노원구 재건축 단지 기대감 있는 곳, 그리고 일기 신도시 중에서 분당 이 정도만 거래가 좀 유입되면서 급매가 소진이 됐는데, 그렇다고 그들 지역이 폭등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다음 호가에서 매수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성산시형 아파트 매매와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자, 20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작년에 12억까지 거래됐던 이 아파트 2월 중순에 10억 9천이었거든요. 이번 주에 11억입니다. 1000만원 올랐어요. 그렇게 거래가 많이 터졌는데, 23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2월 중순에 12억 7천인데 이번 주에 14억 1000만원입니다. 자, 여전히 작년 최고 실거래가 대비 4천만원 낮은 모습이죠. 생각보다 큰 변화는 없는 겁니다. 자, 20평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2월 중순에 3억 6천, 이번 주에는 3억으로 6천만 원 정도 하락한 모습이 나타나고요. 23평 전세 시세는 2월 중순에 3억 9천, 이번 주에는 3억 6천이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네요. 자, 주위 아파트 매매 시세 변화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반포자이 50평이 3억 정도 올랐고요.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가요 34평 기준으로 1천만 원 정도 올라갔지만 거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도곡레슬 33평은 1억 하락했고 43평은 1억 상승을 했습니다. 파크리오 아파트가 26평이 7천만 원 하락했고요. 이제 32평이 3천만 원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올림픽 선수 기자촌 재건축 아파트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9평 기준으로 무려 1억 3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음마 아파트 31평은 1억 상승했지만 34평은 5천만 원 정도 상승을 했고요. 레미안 위브 아파트 25평이 3천만 원 하락, 그리고 33평이 500만원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변화는 없는 거죠. DMC 파크부자이 34평이 5천만원 상승을 했고요. 중계그린 거래가 엄청 터지면서 21평이 1천만원, 그리고 25평은 반대로 3천만원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성산시형 같이 거래가 많이 터졌고요. 20평이 1천만원 올랐고요. 23평은 4천만원 정도 올라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한 아파트 평형은 6개 평형이고요. 상승한 평형은요 10개 평형이었습니다. 하락보다는 상승이 많긴 한데 이 상승을 주도한 게 대부분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오른 거다. 원래요, 만약에 이게 작년 정도의 금리 수준이었잖아요. 아마 폭등을 했을 겁니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자, 전세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반포자이 아파트 50평 전세 시세가 1억 올랐고요.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는 26평 전세 시세가 2월 중순 대비 5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도곡레슬 변화 없었고요. 파크리오 아파트 26평 32평 7천만 원 5천만 원 하락을 했습니다. 매매 전세 동시 약세네요. 올림픽 선수 기자촌 전세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34평 2억 올랐고요. 40평이 1억 5천만 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음마 아파트 31평 44평 동시에 6천만 원씩 올랐고요. 레미안 위브 25평 전세 시세 4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DMC 파크부자이 25평 전세 시세 3천만 원 하락했고요. 중계그린 21평 1천만 원 상승, 25평 3천만 원 하락을 했습니다. 성산시형 아파트 20평 6천만 원 하락했고요. 23평도 3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보니까 하락한 평형이 8개 평형이고요. 상승한 평형이 6개 평형입니다. 상승보다 하락한 평형이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번 시세 분석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상보다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강하지 않다는 거죠. 거래가 꽤 붙은 단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변화가 크지 않고요. 오히려 하락한 단지나 평형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작년 같았으면 생각을 못할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거래 붙잖아요. 바로 시세가 호가가 총알처럼 튀어오르고요. 그 주변 시세까지 같이 올라야 됩니다. 이게
저금리 상황일 때하고 긴축일 때 상황하고 다른 거예요. 게다가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금리 인상을 했다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전셋값이 반등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올해 역대급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하잖아요. 1월, 2월에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소진되고 나서 원래 3월부터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지금 1월, 2월 입주 물량 영향이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락다지가 더 많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런 식으로만 흘러가도 성공이에요. 재건축 아파트 상승세 억제하고 일반 아파트 가격 시간이 갈수록 금리를 올리면서 약보합 정도만 가도 성공이에요. 대신 전세 가격은 올해 많이 빠지면 내년에 더 유리하겠죠. 왜? 내년에 집값을 결정시키는 요소는 바로 전세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에 악재가 몰려옵니다. 이 악재가 몰려올 때 기회가 생긴다 말씀드렸죠. 이 기회를 잡을 때 아파트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제도를 하는 것은 기본이죠. 꼭 여러분들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